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어주를 좀 갖고 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제가 이제 이 방어주를 하는 것은 주식에 이제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이 장이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 저점을 해서 이제 11월 정도 전후부터 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박스권에 있거나 상승 반전 시도를 할 거라고 해서 한 지금이 이제 8월이니까요. 한 10개월 정도의 강세 비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비율을 꺾고 중립 비율로 전환을 했고요. 뭐 종목별 장세는 계속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요. 오늘 방어주 어제 SK텔레콤 갖고 왔는데 오늘도 방어주 하나 또 갖고 왔어요. 이 방어주로 갖고 왔던 토비스가 이제 중국 소비도 있고 실적 모멘텀으로 1차 목표치를 터치했는데요. 토비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비스 상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토비스를 주목하냐면 이게 숨겨진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약간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테마주들이 이제 좀 정테마적인 요소들도 있었지만은 그 두 가지 주도주를 보통 가더라고요. 하나는 실적이 좀 탄탄하면서 오랫동안 정테마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진짜 그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는 밀접한 정치인과 연관된 그런 종목을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종목은 뭐 잡주라도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바대로 조금 실적이 안 좋거나 펀더멘털 나쁜 종목보다는 또 실적이 좀 탄탄한 베이스가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정테마를 하더라도 했다라는 그런 그 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비스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어제부로 이제 여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거쳐서 여기 상단 25,000원 정도 전후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홀링 관점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어주 쪽 오늘 그 중해작이 있습니다. 중해작이 잠깐 보시면 이제 고가를 올 넘어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 중해작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대시세가 나오는 자리에서 42,000원 자리고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이 종목은 고속도로를 탔고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왔냐면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고 봤을 때 대구를 지나서 이제 대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6,000원 정도까지는 수익 극대화하면서 계속 가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편입 종목을 편입을 할 때 제가 이제 방어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가격은 47만 4,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농심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작년도에 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 이 종목을 뭐 작년 10월, 11월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방어주인데, 어느새 이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제 제가 시세를 다 분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로서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걸 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뭐 KTNG 같은 종목들은, 또는 일부 배당이 높은 뭐 금융주나 가스 관련 종목들도 챙겨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차트나 이런 부분이 안정되고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는 종목이 그 중에 최근에 봤더니 삼양식품, 농심 이런 종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양식품은 조금 높아서 종목 갖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농심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우리나라 방어주 중에 통신주의 대표주면서 모바일 쪽 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나 또는 그 실적 흐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농심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그 농심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항상 불경기에 이런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 통신, 또 제약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편입을 했고요. 제 포트에 이제 중해작이 있죠. 중해작이 있는 것도 결국 경기 방어주적인 요소를 생각을 하면서 편입을 했어요. 뭐 물론 최근에 신약이라든지 실적 호전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농심은 이제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라서 퍼가 지난번에 예전 퍼가 24배였는데 지금 14배까지 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농심이라는 종목
요즘에 이제 뭐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제품 가격 인상이 또 있었고요.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것이 작년도에 이제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1,100억, 매출액 3조 1,000억에 1,100억 나왔었는데 올해는 3조 4천억 매출에 2,200억, 또 내년에도 2,300억, 후년에 2,500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퍼가 한때는 막 꽤 높은 그런 20배까지 나왔었던 종목인데 내년도 예상권의 14배 정도니까요. 실적이 아까 영업이익 관점에서 보면 크게 좋아진 걸 보셨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이 뭐 대박 시세를 노린다기보다도 지금 시장 불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뭐 느닷없이 끌어당기더니 오는 고점에서 매물을 많이 그 내놓으면서 외국인 기관이 뭐 집중적으로 지금 2차전지 팔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도 지금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 말씀하셨지만은 2차전지 내에서도 에코프로 정도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어제 살짝 짧은 양선 이후에 오늘 음선 떨어지면서 어제 저점 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반도체 섹터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정도의 에이스 종목 한두 종목을 빼놓고는 나머지 종목은 다른 섹터가 오를 때 살짝 양선을 보여주다가 다음날 깨지면 전저점이 깨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설거지 장세라 그러죠. 그런 설거지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좋은 종목도 우리 또 생쇼 매니저님이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에이스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괜찮지만 좀 주변주들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그 농심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농심 테마는 싫고 하락장은 무섭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아무리 불경기가 오고 뭐 전쟁이 벌어지든 소위 얘기해서 중국의 금융위기가 나서 줄줄이 그 소위 신탁 회사들이 파산이 되면서 중국은 이제 부채 문제가 부동산에 지금 집중이 되고 특히나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신탁 회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은 1996년 7년도에 한국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기업들 육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성장 전략을 폈기 때문에 기업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철강이나 화학이나 건설이나 여러 가지 그 제조 회사들에 대해서 소위 그 중금사라 그래서 단기금융, 중금사라고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이 중금사가 이제 어음 할인을 통해서 융통어음을 통해서 기업들의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회사들이 일거에 이제 IMF 직전 상황이 오면서 이 그 유동성이 막히고 또 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들 이제 연쇄 부도가 나고 금융위기로 가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 IMF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엄청난 대출을 했는데 그거와 연관된 금융회사들이 벌써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 당장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이제 고질병이 되면서 앓다가 결국은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는 오늘 신문기사에 이런 얘기를 봤는데요. 중국에 이제 중융 그 신탁이라고 있는데요. 고객에게 자금을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막 와서 데모하고 내 다리 내놔가 아니라 내 돈 내놔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인데, 이것이 제가 1997년과 8년에 한국에 당시에 저는 이제 회사가 명동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명동에 사채 내지는 그 단자사들이 많아요. 거기서 시위하는 그런 모습과 겹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때는 조금 방어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 뷰는 지금은 중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테마는 싫고 하락장은 무서우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농심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2, 3주가 고비인데 성장주 줄이고 방어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뭐 100% 여기에 동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주도 가는 종목 중에서 아주 신박한 종목이 있다면, 또 제가 철학 자체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거기 때문에 무릎을 지나는 이런 성장주가 있다면 뭐 그 종목이 꼭 어떤 섹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종목을 발굴해서 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상승 후에 뭐 저 300%에서 뭐 길게는 100, 1000%까지 오른 그런 종목들 중에서 진입하기는 지금은 좀 곤란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서 차라리 농심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리에 와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은 이제 1차 목표치는 5%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네. 보시는 흐름들인 것 같아요. 네, 최근 네. 들어서 편입하시는 종목들을 네. 보게 되면은 좀 약간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이제 시장을 방어하는 성격의 이런 네. 금융 섹터군들을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 반등권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네. 또 이제 중국의 어떤 중국발 리스크 자체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특성이 이제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굉장히 좀 약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갑자기 그냥 경기 부양책을 내버리는 어떤 그런 나라예요. 사실 네. 여태까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위기들도 그냥 좀 쉽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김동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네.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될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 영향을 미치는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사실 그 수많은 정책 수단들을 갖고 있었고 적어도 중국이 힘이 좋을 때 2007년이나 8년 때는 전 세계가 미국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을 때도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지금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도 엊그제 이제 그 소위 벽계원이라 그러죠. 한자로는 벽계수 할 때 바로 그 한자인데 벽계원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국가의 정원, 나라의 정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디폴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면 바로 액션이 보통은 나오거든요. 근데 액션을 못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금리를 찔끔 인하한다든지 이 정도 갖고는 부양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안정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 때문에 또 과거에 이미 많은 정책을 예를 조삼모사처럼 도토리 7개가 있는데 6개 다 먹어버렸으니까 1개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한꺼번에 먹지 못하고 찔끔찔끔 쪼개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양책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문제는 계속 점점점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서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종목 2차 목표치 말씀을 드리면요. 2차 목표치는 53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42만 원, 4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